오늘도 좋은 날 정세영 원장입니다. 피부 관리에서 세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아시죠? 근데 이 세안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세안법과 제가 추천해드리는 팁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세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. 세안을 한 후에 물기를 닦았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내지는 바로 로션을 바르고 싶을 정도의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게끔 세안을 하셔야 돼요. 물기를 닦은 후에 얼굴 막 너무 땡겨갖고 막 미스트 바로 뿌리고 막 바로 화장실에서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세안법이 조금 다 센 경우들이 많습니다. 보통 세안의 단계는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색조 화장을 했을 때 이제 포인트 리무버를 쓰거나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화장을 한번 색조를 좀 지우는 단계가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물세안 단계죠. 보통 폼 클렌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,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바른다고 알고 있는 스킨 토너인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화장솜에다 묻혀갖고 이제 마무리로 한 번 더 닦아내는, 뭐 수렴한다 그러죠. 막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스킨 토너도 이제 마지막 3번째 클렌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색조를 했다, 특히 퍼프를 좀 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3단계 클렌징을 다 해야겠지만 비비나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앞에 1단계, 3단계는 빼버리고 그냥 물로 거품을 내서 세안하는 이 단계만 하셔도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비 잘 안 쓰고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을 하는데, 저도 그냥 젤 클렌저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,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 달에 2번 스크럽을 해요. 근데 스크럽을 할 때가 얼굴에 막 각질 나고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되게 좀 좋다라고 느낄 때 스크럽을 해줘요. 그렇게 해서 노화각질들, 피부 겉을 둘러싸고 있는 기능을 하지 않는 이 노화각질들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새살들이 더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,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겠죠. 세안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세안을 안 했거나 세안이 너무 과하거나, 보통 그렇겠죠. 세안을 안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막 퍼프를 바르고 이렇게 밖에서 놀고 나서 술 취해서 그냥 잠드는 거죠. 그럼 다음날 뾰루지 올라오잖아요.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거고, 세안이 과할 경우가 오히려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요. 얼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피부염들, 아토피도 있을 거고, 주사 피부염, 지루 피부염, 예민성 피부도 있고, 이런 경우에 피부도 많이 붉어지고 되게 얇아지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각질도 좀 많이 생기고, 오히려 초반에는 세안을 많이 하면 얼굴이 더 기름져지기도 해요. 각질들을 많이, 그리고 피부 겉에 있는 이 기름층들을 많이 벗겨내면은 피부에서 보상하기가 제일 좋은 게 기름을 일단 분비하거든요, 초반에는. 그래서 세안이 세지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기름져지기도 합니다. 여드름의 경우에도 여드름이 절대 이렇게 막 안 씻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드름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드름에서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. 저한테 진료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세안 세게 한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. 제가 세안이 센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? 바로 콧망울 봅니다. 콧망울 여기가 사람들이 세수를 할 때 거기가 이제 각질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래서 딱 봐서 콧망울 주변이 붉다, 좀 이렇게 뭔가 염증이 좀 있다, 그러면은 바로 거의 99% 세안이 좀 너무 과하구나, 이렇게 제가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세안할 때 하나 팁을 드리면은 피부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위가 사실은 귀 뒤예요. 그래서 세안할 때 귀 뒤도 이렇게 한두 번씩, 그것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두 번씩 닦아주시면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3번째, 추천해주시는 클렌저가 있나요? 저는 베리어 클렌저를 추천해드립니다. 이 베리어 클렌저는 기존의 엉클 클렌저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. 이 엉클 클렌저 제가 만든 건데, 엉클 클렌저 개발 목적은 주로 이제 항균 목적이 강했습니다. 주로 엉덩이에 나는 뾰루지, 가슴에 뾰루지, 이런 뾰루지들을 주 타깃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베리어 클렌저는 자극을 최소화해서 피부 장벽의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. 이 베리어 클렌저 성분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? 보시면 딱 10가지 들어있습니다. 이 10가지 중에서도 정제수,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제로는 다이소디움 EDTA, 그 다음에 헥산다이올, 요거 3가지 빼면은 유효 성분은 사실 7개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적은 성분으로 이렇게 좋은 클렌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? 지금 집에서 클렌저랑 화장품들 뒤에 라벨 한번 보세요. 적게는 15개, 많게는 30개 이상 성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.
그래서 이런 성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성분들 중에 뭐 추출물, 무슨 오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럼 이런 오일이 들어간 이유가 향을 내기 위해서인지 내지는 피부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런 거 알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리고 성분이 이렇게 많으면은 당연히 어떤 성분이 내 피부에 자극을 주는지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고, 또 문제가 성분이 하나가 들어있을 땐 괜찮은데 어떤 성분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교차 반응을 하면서 자극을 더 심하게 일으키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많은 제품들은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하고 안정적인 성분들로만 구성을 해서 자극을 최소화시킨 것이 이 베리어 클렌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제가 성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, 보통 화장품은 다 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? 대부분 70% 이상이 이제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저는 이제 편백수를 사용을 했어요. 편백수를 사용한 이유는 피톤치드 때문인데, 피톤치드 뜻이, 피톤은 이제 식물에서 나왔다는 거고 치트는 그 항균력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피톤치드를 넣어서 이제 피부에는 되게 많은 균들이 있거든요. 우리 몸에 좋은 균들, 피부에 좋은 균도 있지만 안 좋은 균들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피톤치드, 항균 물질로 세안을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균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. 그럼 피부에 균이 있으면은 피부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. 근데 균을 좀 줄임으로써 피부 면역 반응이 좀 덜 일어나게끔, 결국에는 이제 피부 면역의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편백수를 좀 넣고, 세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세정력은 코코넛에서 유래된 계면활성제를 썼어요. 천연 계면활성제죠. 이 천연 중에서도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써가지고 음이온이 세정력이 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세정력을 잡았고, 사실 이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를 쓰면 좋은데, 얘가 이제 거품도 잘 나고 뽀득뽀득거리고 좋은데요. 이 설페이트가 피부 자극, 피부 장벽을 또 너무 막 깨트리기 때문에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코코넛 유래 걸로 딱 2가지만 넣고, 마지막 유효 성분으로 베타글루칸을 넣었어요. 베타글루칸은 2가지 기능을 하는데, 세안 후에도 보습감이 남아있게끔 이제 보습에 좀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. 항균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면역의 안정화를 한 번 더 꾀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성분을 구성해 놨습니다. 좋죠?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젤 형태의 클렌저이고, 적당량을 손에 덜은 후에 미온수를 묻혀서 5에서 10초간 문질러서 거품을 내면 됩니다.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낸 상태로 이제 세안도 하시고 이제 몸도 닦으시고 심지어 머리도 감으셔도 돼요. 전신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거품을 많이 내면은 손바닥 정도로만 닦아도 충분히 다 세정이 잘 됩니다. 굳이 타월 같은 걸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타월을 문질러서 피부에다가 물리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또 좋지가 않거든요. 얼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에서 뭐 길면 한 20초 정도만 이제 닦으라고 말씀을 드리고, 손가락 압력 정도로만,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 압력 정도로만 좀 세안을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안 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건조해지지 않을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.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. 누구는 5초만 하기도 하고 누구는 1분을 하기도 하니까요. 제가 이 베리어 클렌저 팁을 하나 드리면은, 얘가 뾰루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턱선에 뾰루지 나시거나 가슴, 엉덩이 같은 데 뾰루지 나는 분들은 이렇게 거품을 낸 채로 거기다 이렇게 묻혀놓고 1분을 그냥 기다리셨다가 흐르는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어내시면 돼요. 절대 몸에 있는 거 짜지 마세요. 이거 짜면은 덧나기도 쉽고 흉이 잘 지거든요. 그래서 베리어 클렌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, 이 베리어 클렌저는 약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그냥 평생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또 사용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. 그래서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이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베리어 클렌저로 여러분 모두 건강한 클렌징 하시길 바랄게요.